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성부수로 대국민 담화를 조금 전에 9시 반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윤석열 다음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민주당이나 조국당 좌파들의 광란의 칼춤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이런 이제 각오로 조목조목 거대 야당의 내란, 오히려 거대 야당의 국헌문란, 이걸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서정욱 TV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같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담화에서 핵심은 이제 거대 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어느 나라의 국회인가, 이렇게 국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북한의 국회인가, 중국의 국회인가, 어느 나라의 국회고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심하게 178번, 한 번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어 왔습니다. 탄핵도 22번 이상 계속 국정 마비를 위해서 계속 탄핵을 남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헌적 특검만 벌써 이제 27번 이러면서 국회가 오히려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좀 있으면 판사까지 탄핵할 겁니다. 오로지 이재명 1인 방탄을 위해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이런 국회는 어느 나라 국회고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국회가 이재명 셀프 방탄까지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이런 법률을 그대로 양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가지고 장난친 걸 또 대통령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마약 조폭 천국으로 만드는 수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원전 생태계, 그 다음에 대통령의 석유 시주 공약, 모든 것에 예산을 영원으로 삭감하고, 오로지 자기들 배만 쳐불리기 위해서 국회 예산만 그대로 배꾸싹 올리고, 이런 국민의 혈세로 예산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걸 대통령이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국회의 행포,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최소병력이 들어갔죠. 최소병력. 국회에 출입을 막은 것도 없다. 280명으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2시간짜리 내란이. 이게 어디 있냐? 모든 거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거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소병력도 실무장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진짜 장악하려면 주말에 단전단수까지 했을 텐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국회 기능을 막은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의 마비신 게 아니냐, 이렇게 국회와 정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기관들은 국정원에서 이제 이게 보안 점검하고 서버 점검을 하면 다른 기관들에게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들통날까 싶은지 선관위에게 우리도 헌법기관이니까 국정원의 점검을 못 받겠다. 이렇게 완강하게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여러 부정체육 이게 놓으니까 마지못해 일부 그게 5%란 거예요. 5%의 검증을 해보니 대통령이 담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엉터리고 방화벽도 아예 그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시스템 관리에서는 아주 영세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1, 2, 3, 4, 5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하니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사들이 선관위 연정 다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이거는 한 지역에서 후보자 떨어진 사람이 소송해도 안 되거든요. 이런 점검이 비상적인 수단 외에는 어려웠다. 제가 여러 번 방송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소상하게 그 경위를 왜 선관위를 점검을 했는지 이걸 밝힌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외에도 대통령이 북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의 난동도 심각합니다. 민노총 간첩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중국인들이 이자들이 간첩 들어와서 드론으로 군사실을 촬영하고 국정원 어떻게 촬영하고 그런데도 간첩으로 적국으로 왜 중국이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바꾸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 바꾸고 지금 북한밖에 안 되니까 중국은 외국 적국이 아니니까 이런 안보 문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거대 야당 좌파 국회의 행포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 행정기능이나 사법기능까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이 국회가 상권 분립을 파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이게 오로지 이재명 1인 방탄이다. 이재명 이름만 썼지만 야당의 대표라는 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횡포를 부려온 게 이게 국회라는 거예요. 이게 국회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회에 오히려 국정마비, 국헌문란 이걸 국민들에게 절박하게 알리기 위해서 2시간짜리 내라야 되냐면 2시간짜리 내라니 2시간짜리 그대로 법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무상하지 않은 그냥 280여 명의 국회 수천 명이 있고 그 출입도 안 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증거가 됩니까? 다만 이게 선관위 써봤고 잠깐 이게 시간 확보가 필요했던 거죠. 결국 대통령의 행위는 오히려 우리 국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거예요. 좌파 종북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결단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확고한 판례는 이거는 그 비상계엄이나 이런 게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정치적으로 국회가 판단할 수 있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말한 거 대통령이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서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게 5명이 죽고 150여 명 가까운 경찰이 부상한 이것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직 중의 행위로서 절대적 면책 이런 게 그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구조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제에서. 결국 지금 이게 그 내란 운운하는 이런 게 광란의 칼춤은 멈춰야 됩니다. 근본 완전히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근본적인 책임은 오로지 1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모든 입법권과 예산권, 탄핵권 이걸 무차별 남용하는 이런 게 국회에 있다.
이게 대통령의 오늘 담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절대 굴하지 않고 이게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그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놀랐을, 약간 이게 국민들이 놀랐을, 국민들께는 마지막에 그 사과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그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충정만큼은 믿어달라. 이렇게 그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담화를 계기로 여론의 그 대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래 여론조사, 지금도 이게 계엄이 정당하다는 게 20%가 놉니다. 이 말은 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 지지랑 비슷한 거예요. 원래부터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분은 이번 계엄에 대해서 특별하게 돌아선 게 아닙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그 정말 진솔하고 국민에 대한 충정, 이 담화가 여론의 그 대반전,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의 대결집을 가져올 걸로 보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들과 이재명 범죄 세력들과 조폭 세력들과 싸우는 길에 저희 서정TV는 끝까지 함께한다. 끝까지 같이 싸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더 상세하게 이제 그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분석해 드리고, 먼저 총론적으로 바로 담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속보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